하여간 공화당 경선은 3월 5일 그 슈퍼 투스데이 화요일에 완전히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지금 트럼프 대세론 때문에 전기차하고 2차 전지주들이 저 모양인 이유가 트럼프 복귀를 우려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과연 3월 5일 날 그 슈퍼 투스데이 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진짜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은 그때는 진짜로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뭐 내연기관 차를 다시 살려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기차를 없애버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보면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이 됐어요. 이게 그 전에 오바마가 깔아놓은 그 지원책 때문이었고, 또 그리고 지금 바이든 친환경 정책이 이제 막판 스퍼트를 시기에 올리는 게 올해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은 올해 사상 최고를 갱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중동의 긴장 상황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정유업계도 트럼프 복귀를 미리 대비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 셧다운 방지용 예산안이 의회에서 타결이 됐는데, 이거 이번에도 또 임시안이었거든요. 이게 3월 초에 또 예산이 떨어질 거 대비해서 3월 초 가면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주도권을 주게 된다, 그럼 이제 오히려 저는 신재생 에너지랑 IRA 이쪽은 트럼프가 아예 그냥 자기가 침발르려고 오히려 더 선심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대선 아직 한참 남았는데 돈은 바이든 정부에서 다 대고 생색은 자기가 내면서 이렇게 또 표를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얼마나 절박하냐면, 자기 본인만 감옥행이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이랑 부자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친환경을 완전히 대세로 더 빨리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든 뭐든지 간에 하여간 자기 지금 임기 1년 남았는데 그동안 더 속도를 내고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을 더 풀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한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금융시장에는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재선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급할 게 없지. 그럼 돈을 더 안 풀겠지. 그러면 대신에 반대로 초조하면 이제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지원도 더 화끈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 지금처럼 뭐 그냥 밤새 충전기 꽂아 넣으면은 아침에 타고 나가서 한 400km 정도 가는 그 정도 배터리 성능으로는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하고 현재 그 현 정부는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설사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전기차의 경우는 얼른 그때까지 충전 인프라도 공격적으로 막 확충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 기술도 더 열심히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차랑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도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론도 그래, 결국 바이든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놨다, 친환경 에너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업적을 확실히 세우긴 했다, 이런 사후 여론이라도 바이든한테 좀 유리하게 형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라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전적으로 AI 인공지능 덕분이거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양자 컴퓨팅으로 현재 그 NCM 3원계 배터리에서 리튬을 대체할 신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한 기관이 바로 DOE,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으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리튬 대체 신물질 찾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얼른 전기차 배터리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그게 내 정치 생명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막 푸시를 하고 있다는 게 맞다니까요. 바이든이야말로 전기차가 자기 분신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올해 11월 5일날 선거인데 충전 인프라 없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어가지고 막 길에 버려진 전기차들 막 뉴스에 나오고, 아니면 어디 창고 같은데 드르륵 하고 샷다 올렸는데 거기 전기차 먼지 뿌옇게 쌓여가지고 재고 잔뜩 무대기로 쌓여있는 이런 거 뉴스에 나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저 바이든 신세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 에너지부 그 DOE, Department of Energy, 여기서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3,200만 개의 잠재적 후보군을 가지고 이걸 18개로 추려냈는데 걸린 시간이 80시간. 와, 80시간이면 내가 슈퍼마리오 옛날에 패밀리 게임기로 끝까지 깨는데 걸린 시간보다도 적어. 그 다음에 그 18개 중에서 리튬 대체할 신물질 찾는 딥테크 과정에서 9개월 소요돼가지고 정말 300일도 안 걸려가지고 리튬 대체 물질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신물질이
에너지 효율은 리튬보다 높고 그러면서도 이제 화재나 이런 안전성은 더 뛰어난데 그 결정적으로 리튬에 비해서 절반 미만한 함유가 돼도 성능은 똑같이 낸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CATL이나 BRD나 이런 애들이 요즘 어디 또 꽂혀 있냐면은 나트륨 배터리. 이거는 이제 중국 CATL이 뭐 LFP도 그렇고 배터리 뭐 다변화에 나선 지는 꽤 되긴 했는데 하여튼 나트륨 배터리는 특성이 뭐냐면은 삼원계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죠. 이거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은데 가격하고 안정성 면에서는 LFP 배터리보다는 또 탁월한 그런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재 같은 성격인가 봐. 그래서 여기서 나트륨 함량을 좀 빼면서 다른 걸 첨가하면은 NCM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LFP로 떨어질 수 있고 약간 그 가운데 정도 있는 라인인가 봐. 근데 아시다시피 니켈이나 리튬보다는 나트륨은 너무 흔하잖아. 당장 내 소변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배터리 한 칸밖에 안 남았네 그럼 바로 아니야 그거는 없는 걸로 할게요. 전기차 배터리 최대 약점이 추울 때 이게 성능이 약해진다는 거잖아. 근데 이 나트륨 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도 90%까지 성능이 유지가 된대. 그래서 최근 독일 이제 폭스바겐이 지분 3분의 2를 75% 보유한 중국 기업이 있는데 여기 장화이 자동차 여기가 원통형 나트륨 배터리까지 탑재한 차량을 최근에 공개했고 그 다음에 CATL하고 BRD는 나트륨 배터리 지금 시제품까지 현재 공개를 했대. 근데 왜 아직 대량 생산에 나서질 않느냐? 이건 이제 리튬 가격이 아직 너무 똥값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야 나트륨 배터리가 대비부터 좀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리튬 자체도 지금 가격이 헐값인데 원가 절감이니 이런 메리트가 지금 통할 때가 아닌 시장이다 이거지. 빨리 리튬 제거부터 수진해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 나트륨 배터리 갖다 내밀어 봤자 이거 좀 가시오 지금 다른 것도 좀 골치 아파 죽겠네 이렇게 된다 이거야. 멀티님께서 아파트 사는데 충전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이제 저희 아파트에도 그 충전 스테이션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차량 대수만큼 그게 당연히 안 돼 있으니까 꽂아놓고 완충이 됐다고 하면 내려가서 뽑아서 다른 데다 옮겨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다는 거야. 근데 전기차는 이제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미치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완전 달나라 스토리격의 2차 전지 뉴스도 있는데 중국에 이제 베타볼트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아이언맨처럼 전기차에 배터리 대신에 소형 원자력 전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거 아까 제가 연구 논문을 봤는데 충전 없이 이 원자력 전지 수명이 50 어쩌고 써 있어서 50일? 야 장난 아닌데 하고 봤더니 아니야 50년이야. 그러니까 야 원자력이 진짜 넘사벽이네. 이 원자력 배터리는 중간 충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갖다 끼면 50년을 쓴다는 거야. 그걸 출시했어 이번. 개발 중인 게 아니라 출시를 했다고요. 그래서 내년 2025년부터 이제 시판에 들어가고 인공위성하고 우주선 같은데 이제 탑재를 한대. 그래서 이제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은 정말 앞으로 그 한중일 삼국지가 이미 시작한 전쟁일 수도 있겠어요. 우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번 전기차 전환 시대에서 또 그 안에서도 전환을 노리는 게 바로 저가 경영 전기차 박리담회로 보급하는 이건데 꼭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유럽도 워낙 경차가 익숙한 환경이어가지고 이게 통할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는 그럼 이제 값 줄 만큼 주고 돈 쓸 만큼 쓰고 대신 배터리 성능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탁월한 그런 고품질 하이엔드 전기차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쪽 하이엔드 전기차 분야는 또 아시아에서 일본이 우선 하이브리드로 이미 밭가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거기 전고체에 요즘 엄청 공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 기아는 아래에서는 왕서방이 들이받고 위에서는 나카무라가 눈을 흘기고 있는 지금 이런 못 같은 상황에서 빨리 기술 초격차를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특히 완전히 그냥 전장까지 국산화에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우리 제조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일본, 중국에 비해서 특히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비싼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또 불안도 있잖아. 워낙 그 마켓이 작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그야말로 그 예측이 신의 영역이라고도 하고 딱히 추세라는 게 없이 그냥 너무 수시로 널뛰기를 하니까 이게 또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실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나름의 해법으로다가 미국 땅에서 파는 거는 미국 현지에서 만들자고 해서 이제 완성차도 배터리도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나대고 있지. 근데 일단 유럽도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공장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약간 지금 휘청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유럽도 막 프랑스판 IRA 만들고 해가지고 지네 유럽에서 굴러다닐 차는 다 유럽에서 만드는 거야만 된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진짜 격세지감인 게 뭔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일수록 자동화 설비가 더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안 쓰니까 제조 단가가 더 낮아요, 진짜. 자, 이거야말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이러니죠. 원래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데가 이제 인건비 싼 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인건비마저 제조 단가마저 선진국에 더 싸졌고 거기는 또 세금도 막 더 많이 깎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도 할인 판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AI랑 로봇 쪽에 공을 들이는 게 아예 그냥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사람 손 최대한 일손 줄이려고 전부 자동화로 이제 가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로봇이 뭐 중간에 화장실을 갑니까? 저녁 때 퇴근하고 뭐 잠을 잡니까? 아니면 뭐 자녀 대학 등록금 뭐 지원 늘려달라고 뭐 시위를 합니까? 심지어 사내 복지 혜택도 전혀 필요가 없잖아. 자, 김은주님께서 나중에는 로봇 노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간밤에 테슬라가 또 3.7% 급락, 일론 머스크 또 약했다고, 심지어 이사회 멤버들하고 같이 했다고 그런 폭로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내부 고발 때문에 족되게 생긴 테슬라 임원들이 자기들은 일론 머스크가 강요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했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무슨 대학교 MT 때 사발식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테슬라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 과연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뭐 애플을 예로 들면은 스티브 잡스 사후에 그 애플처럼 뭐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계속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단순히 그냥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로 주가도 다른 미국 자동차들 PER 수준으로 이제 내려와야 맞냐. 월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서학개미 보유 비중 1위 종목도 이 테슬라인데, 근데 이 테슬라가 지금 매일매일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투심까지 여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반유태주의에 괜히 동조했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뭐 이거 음모론입니다라고 미리 밝히는 거는 음모의 의도가 없는 거지. 내가 안 그래도 맨날 그놈의 음모론을 좀 제발 왁싱하라고, 그런 비이성은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여간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레알로 유태인들의 눈밖에 났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번에 완전히 끝장난다? 그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구심점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또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니까 밖에 앰뷸런스가 하여튼 그래서 인공지능, 도조, 그리고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올스톱이냐.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 건드렸다고 유태인한테 보복당하고 테슬라도 끝장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나 좀 유아틱한 발상인 게, 여기 테슬라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지분 제일 많고 대주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유태인 CEO에다가 유태인 자금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들이야. 정말 유태인처럼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런 유태인 투자기관에서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 한번 씹었다고 그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이 많은 이익을 그냥 기분 상했다고 이거 다 박살 내버린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봐요. 아직도 토요타는 자기네가 전기차 기술이 없어서 지금 하이브리드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우리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오너 3세 경영인인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 토요타 아키오가 워낙 엔진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그래서 토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인 거라는 그런 그 소문이 있을 정도로, 평소에 이제 이 사람은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닌 장난감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사석에서 했었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끼케야 30%가 한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내연기관차는 영원히 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개인 그런 뇌피셜 고집이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어차피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 자체를 못하니까, 하여간 그래서 친환경차 시대가 오더라도 전기차는 최대 비중 30%까지, 대신 나머지 70%는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 이런 어떤 전기차의 대안이 반드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현재 2차 전지로만 운행하는 순수 전기차 자체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 리서치에서 2040년에는 신차의 75%가 전기차, 그리고 길에 굴러다니는 승용차 중에서는 전기차가 44%를 차지할 거라는 이런 분석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죠. 2015년 그때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막 난리 났었잖아. 거기서 얻은 교훈이 일본에게는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때 유행어가 그린워싱,
이것도 이제 약간 녹색 사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이제 그런 신조어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뭐 클린 디젤이라고 휘발유 차보다 유해가스 배출이 더 적은 정말 클린한 디젤 엔진 만들어냈다고 조직적으로 배출가스량 조작했다가 걸려가지고 폭스바겐, 아우디, BMW, 포르쉐까지 다 걸려들었어. 그래서 미국에서만 과징금 22조 원 때려 맞았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가 리콜 명령 나왔어요. 우리도 뭐 그때 막 리콜 했잖아. 특히 이제 골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그냥 소멸되기 직전까지 몰렸는데 그때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은 아예 부도 날 뻔했어. 그거 처리하다가. 근데 어쨌든 뭐 국민차 기업이니까 독일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제 살려줬는데 대신에 그때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게 바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었어요. 클린 디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저혈압 비만 나처럼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니면 뭐 아름다운 이별 막 이런 것처럼 클린 디젤이란 말이 안 되는 거야. 디젤은 그냥 가성비로 매연 뿜으면서 가는 게 디젤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개솔린보다 디젤이 클린할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이제 어떤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었어 가지고 그때 클린 디젤 파문으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 다 개박살 날 때 일본이 현실적인 친환경은 역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 근데 당시 일본 하이브리드 차들도 연비 조작 문제 정도는 있었는데 디젤 게이트에 비하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일본 차들은 승용차에 아예 디젤 자체를 거의 안 썼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미 집중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그냥 차 더 만들어내고 이 정도는 뭐 너무 쉬운 일이었지 일본에다가. 그럼 일본은 왜 디젤 승용차를 안 굴리냐? 그냥 디젤차가 굳이 메리트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도 없어서 그냥 안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스탠스냐?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뭐 전기차 업계가 디젤 게이트처럼 그렇게 엄청난 뭐 사기 파문 같은 게 터질 일이 있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다고 보면서도 일단 그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니까 일본에서 이 배터리 기술만큼은 꾸준히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상용화는 최대한 참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이브리드를 우리는 팔아먹겠다. 근데 만약 그러다가 일본 도요타가 드디어 전기차 전환 선언을 한다? 그럼 그때가 바로 전기차 전 세계 대중화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봐요.